얘들아 안녕. 화학쌤이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텐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 해당 게시글에 출석 댓글 잘 달았는지 한 번씩 확인을 더 해주고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활동지 20페이지의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팁 부분부터 나갈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화적정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중화적정은 뭐였지? 그치?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 하나의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그 한 가지씩만 잘 알고 있으면 됐었지. 그 한 가지씩이 뭐였어? 즉 일단은 중화반응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즉 산이 내놓는 H 플러스의 몰수와 그쵸? 그런 다음에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얘네들은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몰수가 같아지게 되면은 전부 다 물이 되는 완전 중화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입자수가 같아야 되는데 자, 산이 내놓는 H 플러스의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그 산의 가수랑 그 산의 몰농도랑 그런 다음에 얼마만큼의 부피를 취할 건지 그 부피 값을 즉 이 NMV 요 세 가지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그 산수용액에서 나오게 되는 H 플러스의 몰수가 나오게 됐고요. 자, 똑같이 염기 수용액이 내놓게 되는 수산화 이온의 입자수 몰수는 그 염기의 가수와 그 염기의 몰농도와 그 염기에 사용되는 부피 값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중화 적정 과정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도 한번 쭉 읽어보면 자, 예시로는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적정한다. 요 예시를 봤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피펫을 이용을 해서 일정량을 정확하게 취하게 됩니다. 그럼 요 첫 번째 동그라미로부터 내가 농도를 모르는 산에 얼마만큼의 부피를 사용을 할 건지 나오게 되겠죠. 그 피펫의 눈금을 읽게 되면. 그래서 요 염산 수용액의 부피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NMV 중에 요 V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요 염산에다가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 자, 그 다음에 뷰렛에다가 표준 용액인 나트륨, 염화나트륨이 아니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이 수용액을 조금 흘려서 뷰렛의 꼭지 아랫부분에도 용액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뷰렛의 눈금을 읽어서 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처음 부피값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네 번째 얘는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제 이렇게 천천히 떨어뜨려 주게 되고요. 이때 색이 잠깐 무슨 색? 분홍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 분홍색은 이제 용액이 완전히 염기성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지게 되는 수산화 나트륨이 페놀프탈레인과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 만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분홍색으로 변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지. 그래서 완전 중화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골고루 섞어줘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조금씩 흘려주게 되다가 이제 다섯 번째를 봐보면 용액의 색이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색으로 싹 변하는 순간, 아무리 흔들어도 색이 사라지지 않는 그 순간은 이미 완전 중화가 됐고 용액의 액성이 어떤 액성으로 변한 거야? 이제 중성을 넘어서서 염기성으로 이제 변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중화가 다 끝났구나 해서 뷰렛의 꼭지를 잠그고 이제 수산화 나트륨의 나중 부피값, 그 눈구값을 읽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3번과 5번 과정을 통해서 그 뷰렛의 눈급 차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완전 중화가 되기 위해서 사용된 염기의 요 부피값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농도를 모르는 산의 요 라지 M 몰농도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구한다? 일단 산의 종류, 염산이니까 일가산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도 수산화 나트륨, 일가 염기잖아. 그래서 요 N값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표준 용액을 뭘 사용했냐면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을 사용을 했으니까 표준 용액의 의미가 뭐야? 그치, 농도를 안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요 염기의 라지 M 농도도 알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뭐만 남는다? 그렇지, 요 산의 라지 M 몰농도 값만 미지수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이제 농도를 모르는 산의 농도를 알게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오늘부터는 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을 읽어보면 중화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는 과량의 물질이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어. 요게 그냥 말로만 하면은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요 빈칸에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 몇 개를 그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요 비커 안에다가 내가 염화수소를 10개 녹일 거야. 자,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H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이온화가 됐었죠. 그래서 내가 염화수소를 10개 녹였으니까 이 수용액 안에는 수소 이온 10개, 염화수소 10개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비커를 준비를 했는데 이 비커 안에다가는 수산화 나트륨을 녹일 겁니다. 이때 수산화 나트륨을 내가 5개 녹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얘도 이온화해서 요 물 속에 어떻게 녹아있냐면 나트륨 이온 5개, 수산화 이온 5개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요게 첫 번째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추가로 그려볼게. 자, 이번에 요 비커 안에는 염화수소 내가 20개를 녹일 겁니다. 그러면 물속에 H 플러스 20개, 염화이온 20개 이렇게 이온화돼서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커도 내가 녹일 건데 또 다른 비커에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나트륨을 녹일 겁니다. 자, 여기에는 수산화 나트륨 30개를 녹일 거야. 자, 그러면 요 용액 안에 나트륨 이온 30개, 수산화 이온 30개 이렇게 이온화돼서 녹아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서 전 이온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첫 번째 경우에서 염화수소랑 수산화 나트륨 중에 과량으로 있는 물질이 뭐야? 그치, 요 염화수소가 10개로 NaOH 5개, 수산화 나트륨보다 더 많잖아. 그치? 그럼 과량으로 있는 물질은 첫 번째 경우에는 염화수소에 해당이 되겠고, 자, 요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서 전체 이온수가 몇 개였어? H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니까 전체 20개에 해당이 되겠죠. 즉, 과량의 물질로서 전체 이온수가 일단 20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염화수소와 수산화 나트륨을 내가 섞었어. 즉 중화 반응을 시켰다라는 거겠지. 자,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생성을 하겠지. 자, 그럼 어떻게 없어져? OH 마이너스 5개 없어지고 H 플러스는 10개 중에 5개 반응해서 총 5개가 남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화 반응 후 전체 이온수를 따져보면 몇 개씩 남아? H 플러스 5개, Cl 마이너스와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수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10개, 5개에서 전체 총 더해보면은 전체 이온수가 20개로 유지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중화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는 과량의 물질인 염화수소가 지금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도 그럼 해당이 되는지 한번 봐보자. 자, 두 번째 경우에서 염화수소 20개, 수산화 나트륨 30개를 준비를 했어. 그럼 과량으로 있는 물질은 누구야? 그치,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에 해당이 되겠지. 자,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전체 이온수가 몇 개였어? 나트륨 30개, 수산화 이온 30개에서 전체 이온수는 60개에 해당이 됐어. 자, 그러면 요 염화수소랑 이제 섞어서 중화 반응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애가 사라지냐면 OH-30개 중에 몇 개 사라질까? 그치, H 플러스가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1대1로 반응해야 되잖아. 그래서 OH-는 20개 반응해서 몇 개가 남는다? 10개가 남는다. 그러면은 중화 반응 후 전체 이온수는 몇 개가 되냐? 자, H 플러스는 다 소모가 됐고요. 염화이온 20개, 나트륨 이온 30개, 수산화 이온 10개에서 전체 또
60개가 됐지.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서도 중화 반응 후의 전체 이온 수는 과량의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팁을 읽어보면, 자, 중화 반응 시에 물 생성량은 이번에 어떤 물질이 결정한다? 자, 소량의 물질이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요 그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자, 첫 번째 경우에서 소량의 물질은 누구였어? 수산화 나트륨이었지. 그치? 수산화 나트륨이 5개 녹으면 OH-가 5개 생겼어. 그러면 얘네들을 중화 반응 시켰을 때 물이 몇 개 생성이 되었지? 그치? OH- 5개, H 플러스 5개 반응해서 물은 5개가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소량의 물질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도 HCl 20개, 수산화 나트륨 30개 반응해서 물이 몇 개 생겼을까? 1대1로 반응하면서 물이, 그치, 20개가 생성이 되었지. 근데 그 20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야? 즉, 요 소량의 물질인 염화수소에서 나오는 H 플러스가 20개였기 때문에 물도 20개였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물은 소량의 물질인 20개, 20개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을 읽어보면, 세 번째 팁은 중화 반응 시에 어느 지점을 잡건 전하량의 총합은 0이다 라는 건데, 산, 염기, 가수에 상관없이 어떤 산이랑 염기랑 섞었을 때 어느 지점을 잡건에 그 용액의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돼야 돼. 자, 그럼 한번 요 그림으로 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비커를 한번 봐보면, 첫 번째 경우를 봐보면 내가 중화 반응을 시켰어. 중화 반응 시작 전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중화 반응 시작 전에 요 HCl 비커 안에는 H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 플러스 전하량값 10, 마이너스 전하량값 10이니까 0이죠. 자, 뭐 수산화 나트륨도 똑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랑 염화수소를 섞어서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났어. 그 중에 이제 5개는 물로 만들어졌고요. 5개씩은. 그럼 남은 이온들의 전하량을 한번 따져보자. 자, 남은 이온 H 플러스 5개였죠. 그런 다음에 Na 플러스 5개였잖아. 그치? 자, Na 플러스 5개였어. 그러면 전체 양전하 값은 10이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음전하 값은 얘밖에 없잖아. 염화수소 10개니까 음전하도 10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0이 되잖아. 0.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경우도 따져보면, 뭐 HCl 20개만 있었던 비커만 봐보자. 그럼 H 플러스 20개, 염화수소 20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총 전하량의 합은 0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중화 반응을 시켰어. 저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혼합된 그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이번에는 수산화 이온이 10개가 남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음전하를 띠는 애가 염화수소 20개가 있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량 값은 총 30이다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양전하를 봐보면 양전하는 H 플러스는 다 소모돼서 없었고 이제 Na 플러스가 30개가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전하 30, 양전하 30으로 합하면 또 0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팁, 중화 반응 시 어느 임의의 지점을 잡건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됩니다. 요 세 번째 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많이 풀 수 있어. 요 팁을 잘 이용을 하면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네 번째 팁을 읽어보면, 자, 단위 부피당 수라는 표현이 간혹가다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 단위 부피당 이 말 자체를 조금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용어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읽어봐. 단위 부피당 수. 이 말은 몰수를 부피로 나눠준 값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농도잖아, 농도. 그치? 그래서 단위 부피당 수라는 표현은 농도의 그냥 다른 말일 뿐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팁으로 바로 연결을 해볼게. 그래서 이 단위 부피당 수라는 표현은 농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즉 농도에다 우리 부피 곱해주면 어떻게 됐어?
부피 사라지고 그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몰수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값에 전체 부피를 곱하게 되면은 실제 어떤 입자의 몰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5번째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팁을 잘 기억을 해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 자, 그럼 요거를 좀 적용을 해서 참고 문제 1, 2, 3번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면, 자, 그림은 0.2 몰롱도 수산화 나트륨 10ml에 X 몰롱도 염화수소 10ml를 넣을 때 혼합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가와 혼합 후 수용액 나에 존재하는 이온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을 때는 어떤 모형이 어떤 이온을 뜻하는지를 일단 빠르게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일단 생각을 해봐. 일단 구경꾼 이온은 중화 반응에 참여 안 하지. 그러면 내가 애초에 구경꾼 이온이 4개 있었어. 그럼 중화 반응이 덜 일어났든 중화 반응이 다 일어났든 중화 반응 후든 그 구경꾼 이온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그치, 안 변하지. 내가 Na 플러스가 4개 있었어. 그럼 중화 반응 후에도 4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 자, 가와 나의 비커를 봐보면 지금 가에도 네모가 4개 있었고 염화수소를 넣은 후 중화 반응이 일어난 후에도 나에도 똑같이 네모가 4개 있었어. 그치? 자, 그러면 네모는 구경꾼 이온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떤 구경꾼 이온이어야 될까? 자, 가는 NaOH를 녹였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네모는 누가 된다? 그렇죠. Na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자동적으로 이 동그라미 모형은 뭐가 된다? OH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염화수소를 넣었더니 초록색 세모가 생성이 됐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봐. 염화수소를 섞어도 염화수소에서 나오는 구경꾼 이온인 염화이온 Cl-도 꼭 중화 반응 후에 일단 존재해야 되잖아. 그치?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러면은 세모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꼭 존재해야 되는 Cl-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모형이 어떤 이온이 되는지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모형의 개수를 통해서 이제 요 염화수소의 몰롱도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지금 가를 봐보면 Na 플러스 4개, OH 마이너스 4개니까 내가 요 비커 안에다가 NaOH를 몇 개 녹였다? 4개 녹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요게 바로 모형의 수야, 모형의 수. 자, 그런데 우리 어떤 입자 수는 몰롱도와 부피를 곱한 값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지. 그치? 그럼 그것도 요 모형의 개수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거야. 즉, 수산화 나트륨 몰롱도가 0.2 몰롱도였고요. 자, 얘의 부피는 10ml였는데 굳이 리터로 바꾸지 말고 그냥 10ml로 한번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 그럼 이 두 값을 곱하면은 얼마가 나와? 2라는 값이 나오지. 그래서 얘가 2라는 이 값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어떤 입자의 개수와 비례하는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요 2라는 숫자가 또 모형의 개수로 따졌을 때는 4개의 NaOH, 4개의 Na 플러스 4개의 OH 마이너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X를 이제 구할 거야. 그런데 나를 봐보면 Cl-가 지금 2개 들어가 있잖아. 비커 안에. 자, 그러면 내가 HCl을 몇 개 녹였다는 거야? 모형으로 따졌을 때는? 그치? Cl-가 2개가 되려면 염화수소 HCl이 2개 녹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요 2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요 X 몰롱도랑 10ml죠. 10ml를 곱했을 때 어떤 모형의 개수 2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요 위의 값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2가 나왔을 때 몰롱도랑 부피를 구했을 때 2가 나왔을 때 입자의 개수로는 4가 됐어. 근데 HCl이 내가 모형의 개수로는 2가 돼야 돼. 그러면은 요 몰롱도랑 부피를 곱한 값이 1이 돼야 되잖아. 여기에 반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렇게 되면은 1이 되려면 요 X값이 얼마가 돼야 돼? 그치? 0.1몰이 된다면
이랑 곱해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몰롱도는 0.1 몰롱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고요. 자, 니은을 봐보면 네모는 구경군 이온 Na 플러스죠. 네,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봐보면 자, 나의 0.2 몰롱도 염화수소 5ml를 추가를 했을 때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또 모형의 개수를 구해보면 돼. 자, 구해볼까? 자, 0.2 몰롱도 곱하기 5ml를 하면 숫자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죠, 1. 자, 근데 몰롱도랑 부피 곱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모형으로 따졌을 때는 두 개를 녹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 나에다가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를 더 녹였어.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더 일어나겠지? 왜냐면 OH 마이너스가 2개가 더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두 개씩 다 반응하겠네? 그러면 모두 다 물이 됐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된다? 중성이 되겠죠, 중성.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 문제 2번으로 또 바로 얘기를 해보자. 자, 2번을 봐보면 그림은 X 몰롱도 염화수소 10ml와 Y 몰롱도 수소나 나트륨 5ml를 혼합한 용액의 이온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X와 Y의 비율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모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비율을 구할 수밖에 없냐면 정확한 몰롱도 값을 구할 수가 없어. 이 모형 자체가 정확한 몰수를 의미하지 않는 한 몰롱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비율로만 구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비율로만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럼 해보면 어디 보자. 요 비커 안에 모형의 입자 개수를 한번 따져봐. 자, Na 플러스가 지금 몇 개 있지? 4개 있지? 그럼 내가 NaOH를 몇 개 녹였다는 거야? 4개 녹였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면 내가 HCl을 몇 개 녹였다는 거야? 2개 녹였다는 거야. 그래서 OH 마이너스 4개, H 플러스 2개랑 반응을 하게 되면 물은 몇 개밖에 안 생겨? 이렇게 2개밖에 안 생기고 OH 마이너스는 이렇게 2개가 남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해보자. 자, 2개의 HCl은 몰롱도랑 부피를 곱한 값에 이제 비례하는 이 모형의 개수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였죠. 우리 참고 문제 1번에서도 똑같아. 그래서 X 몰롱도였고요. 염화수소는 거기에 부피가 10ml였었어. 자, 그러면은 얘를 곱했을 때 모형으로는 2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비례해서. 그러면 X값이 얼마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 0.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4개의 NaOH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Y 몰롱도에다가 얘는 5ml를 사용을 했대. 이게 4라는 모형의 입자수로 비례해서 나타나려면 Y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얼마가 돼야 돼? 0.8이라는 몰롱도를 갖게 되면은 이렇게 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0.2 몰롱도, 0.8 몰롱도는 정확한 몰롱도 값이 아니야. 그냥 비례해서 나타낸 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X와 Y의 비는 0.2 대 0.8이니까 몇 대 몇이다? 네, 1대 4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1대 4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봐보면 자, 중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의 몰수를 구하고 그 계산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일단 중화 반응의 물 생성량은 과량이 결정한다 그랬어? 소량이 결정한다 그랬어? 그치? 소량의 물질이 결정한다 그랬지? 자, 여기에서 소량의 물질은 누구야? HCl이잖아, HCl. 그러면 이 HCl의 몰롱도와 부피와 가수를 곱하면 H 플러스의 몰수가 나오고 그 H 플러스의 몰수가 곧 물의 몰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요 식을 한번 풀어보면 NMV 하면 되죠? 자, 가수 1이고요. 자, 몰롱도 X 몰롱도라고 했지. 자, 그런 다음에 부피 10ml인데 요 몰수를 이제 원래 구하는 식에서는 미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리터로 바꿔주게 되면은 10을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 값 자체가 바로 물의 몰수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이 값은 0.01 x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 가와 나는 같은 부피의 수산화칼륨 수용액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각각 들어있는 두 개의 비커를 일단 준비를 했대. 자, 즉, 그래서 가에는 KOH 수용액이고요. 자, 나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자, 여기다가 둘 다 어떤 걸 넣어줬냐면, 자, 염산을 각각 10ml씩 넣었대. 자, 그런 다음에 그 혼합 용액의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다 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럼 모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가와 나의 지금 동시에 들어있는 애가 뭐지? 동시에 들어있는 애가? 지금 동글뱅이지, 그치? 그럼 동글뱅이는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구경꾼 이온일 확률이 높고, 게다가 같은 개수만큼 있잖아. 같은 개수만큼 있다라는 것도 구경꾼 이온이다라는 거 어떤 의미하는 힌트가 될 수가 있어. 즉, 자, 가와 나의 HCl을 똑같이 10ml 넣어놨지? 그럼 가와 나의 Cl-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양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이온의 모형의 수가 같은 양으로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래서 동그라미는 누가 된다? Cl-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에서 Cl-가 동그라미고 나머지가 지금 세모인데 구경꾼 이온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NaOH 나머지 구경꾼 이온인 Na 플러스가 세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에서는 Na 플러스가 3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NaOH를 내가 몇 개 녹였다는 거야? 3개 녹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 Cl-도 3개 들어가 있으니까 염화수소도 3개 녹여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가로 봐보면, 자, 일단은 동그라미가 Cl-다라고 했고요. 자, 요 팁 사용할 수 있어. 자, 뭐냐면 어디 보자. 자, 우리 요 양적관계 팁에서 세 번째를 봐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중화반응 시 어느 임의의 지점을 잡건 전하량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했어. 0. 자, 요 팁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Cl-가 3개이기 때문에 음전하가 총 3이잖아, 3. 그런 다음에 요 네모가 지금 5개가 있고 별이 2개가 있어. 자, 그러면 양전하랑 음전하의 합이 같아지게끔 요 모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 별이 만약에 플러스라고 해봐. 플러스라고 해봐. 자, 플러스라고 하고 얘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양전하와 음전하 값이 지금 같아지지가 않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별이 OH- 음전하가 된다라고 해봐. 그런 다음에 네모가 구경꾼 이온인 K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양전하 5개, 음전하 Cl-3개, OH- 2개에서 음전하도 5개에서 이렇게 합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요게 바로 맞는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경꾼 이온도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모랑 별표 중에 누군가는 K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지. 근데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려면 이렇게 K 플러스가 네모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모든 요 모형이 누군지를 찾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가에서 KOH를 그럼 몇 개 녹였다는 걸까? K 플러스가 5개 생겼으니까 KOH 5개고 HCl은 3개 녹인 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찾았으면 1번과 2번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지금 혼합전 두 염기 수용액의 몰농도의 또 비를 구해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몰농도는 부피를 그쵸? 이렇게 몰수를 부피로 나눈 거였잖아. 근데 요 비야 비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KOH의 몰농도와 NaOH의 몰농도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 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부피분의 미안해. 자, 부피분의 몰수에 해당이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 자체에서 같은 부피의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럼 부피는 같이 사라지겠죠? 그쵸? 그럼 우리 몰수만 따져주면 되는데 이 몰수는 결국 이 모형의 개수와 비례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농도의 비는 결국 뭐다? 5대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을 봐보면 자, 가와나에서 중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의 몰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를 봐봐. KOH 5개, HCl 3개 하면은 소량이 HCl이잖아. 그럼 물 몇 개 나와? 물 3개가 나오겠죠. 3개. 자, 그런 다음에 자, 나가 NaOH 3개, HCl 3개, 3개, 3개씩이네? 그럼 얘는 완전 중화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물이 몇 개 생겨? 3개, 3개씩 반응했으니까 3개의 물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몰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영상은 요 참고 문제 3번 까지 풀었고요. 자, 남은 시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